이상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원입니다. 답변 받겠습니다. 오늘의 보충 질문을 무슨 지천시에서 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한 부분을 대비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는데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해결해 주시고, 자원관리센터가 2008년도 6월에 준공이 됐는데 우리 자원관리센터가 당초의 계획대로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원관리센터의 용량이 지금 우리 시의 현실하고 맞습니까? 아니면 좀 상이되는 점이 있습니까? 백이물 매듭장의 경우는 지금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소관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용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관로 부분은 얼마나 용량이 좀 부족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수거되고 있는 용량은 처리가 되는데 1년에 4회 분기별로 1회씩 열흘간 점검하는 기간에 배출되는 양들이 조각이 되지 않고 바로 매립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시설보다 한 20% 정도가 현재로서 15내지 20%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광로는 1년에 분기마다 10일씩 4회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 소각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항 및 음식물 처리시설 위수탁 관리 계약서의 관리 계약서 제8조 사령에 의해서 보면은 처리량은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 쓰레기가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개근돼 가지고 통과하면은 이게 처리량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반입량 따로 있고 처리량 따로 있습니다. 반입해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천시하고 역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하고 제천시하고 협약한 사항인데 그 8조 8항에 보면 처리량은 반입량을 기준으로 하고 일단 시설물의 운영 실적은 수확 및 음식물이 사료화되다. 운영 실적은 설계 용량 90% 이상을 한 것을 하되 월 평균 90% 이상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여를 감안한다. 그래서 월 평균 90%면은 45톤이거든요. 지금 우리 소각 용량이 50%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할 수 있는 책임 처리량입니다. 네. 책임 처리량인데 이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니까는 벽산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반입한 걸 제가 이 개년도 전체를 뽑은 게 아니고 이 개년도에 한 달씩 해가지고 제가 2011년도 11월 21일 날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될 때, 그 이전 8월하고 올 8월하고의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우리 시의 2011년 8월에 발행된 자료에 준하면은 1일서부터 30일까지 발입된 소각용 소각 상태 발입량이 평균 54.54톤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일요일 날 발입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 상태면 81년 이제 2011년 8월 달에는 이게 양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들어온 양이. 그런데 2013년 8월에 가면은 8일간 반입이 안 됐어요. 쓰레기가, 소각용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는데, 이제 8월 4일 일요일, 8월 5일 월요일 반입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반입 상태가 꾸준하게 반입이 되어 오는 것 같으면서도 일요일날 월요일날 반입이 안 됐어. 그럼 화요일날 반입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화요일날 또 반입이 또 동전대로 같이 가요. 계속 같이 가가지고 31일 평균 해보면 41.79예요. 소각용 발입량이. 발입량에서 여기는 재활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적세 봉투에다가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재활용을 분리하면 우리 쓰레기는 요거 이제 재활용 분리 안 한 상태인데, 2년 전 8월에는 54.54인데 2년 후 8월에는 41.79야. 여기에서 재활용을 분리수거하고 나면은 30톤 정도야. 그럼 현수 소각장이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요 자료에 그대로 한다 그러면 하루에 책임 소각량 45톤을 소각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지금 다 포함해서 41.7공이 들어온다고, 소각 자체만.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의 규모는 하루 50톤 규모입니다. 평균 45톤을 소각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 요구하신 2011년 8월에는 반입량이 54.54톤이었고 공교롭게도 올해 8월 달에는 41.7톤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월별로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다고 해서 적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용 소각 잔량은 저장소 1000톤 규모의 저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늘 800에서 900톤 정도의 저장량이 있으니까 처리하는 것은 늘 평균 45톤 이상씩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인구 증가와 생활 여건에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제천시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에 소각시설 규모를 50톤에서 앞으로 80톤 규모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소각시설로 추가 증설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에 저장된 게 800톤이 저장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1000톤이 지금 들어가 있다. 네, 1000톤 규모입니다. 예. 그런데 8월달에 매립을 하고 있었어요. 평균 41.7인데 매립장에 적세 봉투가 매립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당시에 나가지 않아가지고. 저희 현장 다 확인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쓰레기 관리가 통계학적으로 이게 관리가 명확치 않다. 지금
어떻게 그 감독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쓰레기 발명이 더 적어요. 그럼 쓰레기 줄어들어야 되고 매입장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매입은 자꾸 더 되고 있거든요. 이번 8월 한 달이 그렇게 줄었다는 것이 대체적으로는 쓰레기 반입량이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각량 시설을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그 전체적인 걸 가지고 분석하고 너무 방대하니까 그래서 조례가 변경전하고 조례 변경 툴을 지금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반입이 할인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가지고선 안 들어온 걸 갖다 그럼 그 쓰레기가 8톤 어디가 있어야 돼 이게? 어디가 있어? 여기 반입에 정부를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화요일 날짜도 쓰레기 양이 늘어야 되거든. 이 3일을 수거를 안 하면. 근데 화요일 날은 또 그 양이 또 종료 그대로예요. 그대로일 수가 없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지금 80톤을 늘린다고 하시는데 소각로가 사실 작긴 작습니다. 작긴 작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조례 그거 할 때는 매입하기 위해서 봉투를 좀 하나를 쓰고 있어요. 적색 봉투를. 거기에는 소각도 들어가 있고 재활용도 들어가 있고 또 매립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 제철시에서는 봉투 하나로가 다 투명이 다 돼요. 매립 가고 싶으면 매립 가고 소각 가고 싶고 그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될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매립하고 싶으면 정원에서 매입장을 올려보내면 돼요. 그냥. 소각하고 싶으면 그 소각장을 보내고 그런 형식이라고. 그러니까 관리가 아주 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 상태가 재활용이나 소각이 글로 올라가서 매립되니까 매입자의 지금 부파 상태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답변서에도 봤지만 우리가 11년 써야 될 매입장이 지금 11년을 못 쓰고 있거든요. 1단계에서. 이제 지금 계산적으로는 맞는다 그랬는데 계산적으로는 그 숫자니까 근데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매입장에 매립을 하게 되면 그만 지금 우리 시민 부담이 많다고. 매입장은 거의 비용이 매입장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매립이 최소한 적게 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가 철저히 돼야 된다 생각이 들면서 그 봉투가 소각하고 매립하고 같은 적색 봉투에 들어오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다가 넣고 싶으면 다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각장으로 딱 들어가니까 또 소각로가 그 1일 45톤 소각해야 될 소각로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정지하냐? 도자기, 병, 유산대 이런 게 들어가니까 거기 걸린다는 거야. 걸려가지고 걸리면 소각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소각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여기 통계에 다 빠져 있거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없어.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양으로 준해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데 늘 그 돈을 정상적으로 이제 부과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정상적으로 확인했을 때 우리가 고정비용하고 고정비용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일반 운영비, 이런 부분 포함되고 그리고 변동비용으로서 또 위탁 운영비, 유지관리비, 재생운동, 시설 보안 개선비, 전력비, 상수도, 연료비 보니까 다 대준단 말이에요. 다 대주는데 이게 우리의 부담이 소각을 안 하고도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1일 45톤을 정량 소각했을 때 비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 크레인으로다 크레인이 이게 몇 개 들어가면은 45톤입니다. 이런 24시간 가동해가지고
근데 그게 정확치 않아. 거기에 여기에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그거로 나가서 했을 때 일정량이 계속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왜? 걸리는 경우도 있고, 물 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일 45톤 수확을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비용 부담을 우리가 다 해주거든. 답변 드릴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량에 관해서는 이제 수확로에 들어가기 전에 저장시설, 천톤 저장시설에 보관해 있다가 수확로로 떨어지는 순간 거기서 자동 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계층량을 바꿀 수가 없고요. 수확량에 대해서는 저희는 처리량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확량이 고정 비용하고 관계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원관리센터 위탁업소의 고정비 지원은 시설 규모와 처리 용량을 고려해서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산출한 위탁 운영비 원가 계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얼마 처리하느냐 하는 거는 이미 자동 계량화 돼가지고 다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일수가 45톤 이상 처리 일수가 일정 일수, 즉 315일 이상 처리되면은 그거는 일단 계약한 금액대로 주고 그거보다 일정 수준 이상 많게 되면은 추가 비용을 주게 되고 또 45톤 이하로 처리하게 되면은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추가해서 지급한 경우도 없었고 또 감해서 지급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계약서 한쪽 구항을 한 번도 적용시킨 적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8년서부터 지금 오늘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계약서, 위탁 계약서 이 8조 위탁 운영 비용이 지급해서 구항에 적용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게 제가 현장 가가지고 한 1시간 동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절대 그거는 24시간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24시간 가동해서 우리 거기서 계획파에다 이해가 확실하다고 그랬는데 요거하고 이 부분하고 또 매입자하고 여러 분의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사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말고 사기업체에서 운영했을 때는 몇 사람 여기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그거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크레인으로 떨어지는 양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걸 몇 번 집어넣으면 얼마다. 근데 24시간을 나눠가지고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기에 계시는 일부 사람들이 진짜 삼성이나 현대에서 했을 때는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우리 시에서는 조금 관심을 더 깊이 가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담당직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각이 그냥 무분하게 되면은 괜찮은데 우리 분리수거를 안 해가지고 소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더 많이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45톤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가스가 분포돼가지고 기계가 또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 용량을 오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정상 용량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5톤을 못했다. 내일 90톤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일 90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쓰면은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다 매일 못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의 약점은 315일 가동하는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양으로 정상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좀 관리를 좀 성공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된다는 게 제가 현장 확인해보고는 점인데, 그리고 수강료를 아직도는 늘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수강료는 늘릴 때 더 크게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지금 시군을 인접 시군을 묶어가지고 이런 소방장이라든가 그런 혐오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어느 한 지점에다가 이제 만드는 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가 어디냐면 경기도 이천하고 여주 그 인근 시군이 쓰레기 처리 시설 소각 타는 것만 소각만 해가지고서 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단양이 좀 작고 영어도 작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충주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죠. 타는 쓰레기 좀 갖다. 근데 우리 시 했을 때 안 했거든. 우리 시절로도 무시하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박장도 하나의 지역의 수입계. 어차피 우리 그 현장이 수박장이고 또 그렇게 시설 가졌으니까 나라에서도 늘리려고 그러면 힘들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계획이 그렇게 서 있다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시 지경으로 수거하는 부분이 있죠. 예. 시 지경으로 수거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시에서 지경으로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경하고 그 밖에도 공적 목적에 즉 체육대회 부산물이라든지 또 행사의 부산물 그리고 불법 투기한 경우에도 경북은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 행사를 하고 가면은 3일 전에 쓰레기를 우리 행사가 있으니까 이거 처분하려고 했는데 다발사한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의 봉투는 그 색깔 아무것도 안 쓴 거 요걸 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거기에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 가면 다 전량 매입되는 거예요. 시에 지경하는 게. 그래서 시에서 매립을 아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립을 요청한다고 해야 되나? 시에 행사가 있으면은 이런 다 매립을 하는데 시 지경 매립이 자료에 준하면은 우리 쓰레기가 지금 어, 2,200 소각 매립 전체 다 해가지고 이게 2,200인데 그 시 지경에서 한 부분이 150 매립이 돼 있어요. 매립으로 한도. 근데 시에서 결국 4분의 1보다는 더 하지. 부분이 다 매입적으로. 그래서 분리수거를 홍보를 해야 되고, 그 뒤에 설명하셨지만,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시에서 매입을 가지고 더 해. 우리 주민들보다가.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쓰레기에서 결국 5분의 4는 시에서 매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지경차들이 동네 주민들이 항상 버려가지고 버리면 한 명씩 있다가 주민이 전화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게 쓰레기 안 치우냐? 그러면 시에서 그냥 민원이 들어오니까 가서 치우러 간대.
쭉 가다 보면은 빗자루집까지 다 해가지고 싣고 오더라고. 그때 우리 지게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반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과거에 처음에 종량제 실시할 때는 봉투를 지게 가지고서 무진 까지 해서 철저히 관리를 했는데 그냥 싹 빗자루 다 해가지고 가니까 또 며칠 그 자리에 또 그렇게 모이는 거야. 그러면 시에서 이제 또 가요, 그냥. 다시 그것은 매립하고. 그래서 이거 분리수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불법 투기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되풀이되는 장소가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열어봐서 확인하고 또는 CCTV를 활용해서 투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지경차들은 그걸 알 거예요. 그런데 제천시에서 불법 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미화 요원들이 다 단속 요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화에도 저질해가지고 싣고 오는 걸 다 끝나버리는데. 이제 어차피 버려진 쓰레기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열어서 증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치우는 거에 이렇게 우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같은 장소에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 자리를 반드시 열어가지고 불법 투기자를 색출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걸로 이렇게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불 감시 요원이 있죠. 예. 그리고 주차 단속 요원이라든가 또 불법 가공물 단속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것처럼 일거리 창출로 해가지고서는 그런 반을 운영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불법 가공물 이런 거는 큰 피해가 안 나지만은 이 불법 쓰레기 투기는 고각자도 문제가 되면서 매립자도 문제가 되고 추후에는 우리가 매립자 관리하려면 그만한 비용 부담을 우리 시민들이 또 해야 되거든. 지금도 아마 스파라치라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이렇게 신고하면은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아예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오늘 의원의 한 생각입니다. 이게 자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복된 질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현재 자원관리센터 시설은 노후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연도에 따라서 당연히 노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노후화에 대해서 시설 용량이 그만치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압장이나 유무성이나 이런 부분이 쓰는 경우를 좀 지양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립장으로 보면은 적색 봉투가 있어요. 적색 봉투가 있고 이 봉투가 없거든. 매립용 봉투가. 그래서 그 매립용 봉투를 적극 장려하지 않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 차례 질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백색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정에 예를 들 것 같으면 깨진 유리나 깨진 화분, 토기 이런 거가에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매립 대상이. 그래서 이제 그거가 자주 사용되는 게 아니고 유리 한 장이 깨졌다고 해도 그게 20리터나 그런 봉투에 꽉 차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립용은 매립용 봉투에 사서 배출해야지 맞으나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그럴 만한 매립용 쓰레기가 배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용 봉투를 판매소 400여 개소에서도 매립용 봉투를 대부분 안 갖다 놓고 왜 안 갖다 놓느냐고 우리가 척구를 해도 찾는 이가 없으니까 안 갖다 놓는다 이렇게 지금 수요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는 더 계도를 해서 매립용은 반드시 매립용 봉투에다 넣으라고 이렇게 계도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어쩌다가 이제 건설 집을 철거한다거나 담장을 보수한다거나 할 때는 또 건설 폐기물로다가 해서 그렇게 매립이 되게 되고 처리가 되게 되고 매립용 흰색 봉투를 쓸 일이 별로 없어서 대형마트 아니고는 지금도 갖다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갖다 놓으라고 강권을 해도 소비자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서 그래서 매립용 봉투가 굉장히 많이 없고 금년의 경우는 이제 한 2만 9천 매 정도가 지금 판매된 걸로 저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매립용 봉투를 구할 수 있게끔 공부가 되면 좋은데 또 공부를 해도 또 우리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드리면 적색 봉투 하나에다가 다 써먹으니까 매립용 봉투 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봉투도 이건 현재 적색 봉투도 사는 사람이 좀 황당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에서 원래 재활용되는 거는 투명한 봉투에 넣어가지고서 갖다 놓고 집 앞이나 어디 쓰레기 모임들 갖다 놔야 되는데 아무 봉투나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 해가지고 넣고 자료에도 넣어도 되고 무조건 가져가. 그러니까 봉투를 굳이 안 사도 여기는 처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 재활용 쓰레기 아니고 일반 쓰레기들도 그렇게 하고요. 일반 쓰레기도 적색 봉투에 안 넣고 그냥 자루 같은 데다만 넣어가지고 제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데 수거해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여기 3개 용역회사에서도 그 자리에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차에 실으면 다 섞여버려요. 저강매리 재료 다 섞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운 좋으면은 석쇠로 들어가고 운 나쁘면 맵장 가고 그런 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음식 안 끊었는데 위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탁이 지금 벽산 엔지니어링하고 M&K 주식회사하고 주 에스테 코리아 3개사가 있는데 2008년 4월 1일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위탁이 유지가 되는데 그 이유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위탁 계약에 관해서 질문하신 거죠? 예. 자원관리센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5조 사항에 의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도 위탁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라서 연장 또는 위탁업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탁업소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해서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점수가 될 경우에는 위탁업소를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 그거를 반영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3개 회사가 시공사인데 계속 지금 위탁을 받고 있어요. 이걸 보는데 지금 아까 하천 파랑에 준해서 제기한 것도 아무것도 제재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다 완벽하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위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위탁을 갖다가서는 변경도 한번 해보는 게 괜찮아요. 이거 우리가 시설비도 해주고 다 대주고 임금비 대주고 이윤까지 다 대주는데 이거는 이제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러는 한 게 아니라 올해부터는 수탁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얕으면은 변경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점수가 높으면은 또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건 어디 조례에 그래 돼 있습니까? 아니 조례에 배척법에 돼 있습니까? 배척법에 둘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척법에 근거해서 그걸 시공하면은 이렇게 해서 영원히 가는 거네요. 그렇죠. 성실하게 추진해서 점수가 높으면은 계속 재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재활용 멘테크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 판매 수입이 지금 해마다 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그러면 업체에서 재활용 떨어지면은 우리 시에서 계속 보존해 주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식인데, 여기에 지금 MN테크에서 선별하는 압축된 PET, PE, PP, 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가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단가 정도를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연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 단가는 위탁 관리 운영 계약서 4조에 의해서 위탁 기관인 MN테크에서 바지나 고철, 플라스틱 등 재활용 품목에 따라서 출하 시점에 따라서 연동 가격제를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타 시군 재활용품 판매 단가와 비교해 봤을 때 시가 다소 얕은 편이긴 합니다만 최저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지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천시는 키로당 80원 내외를 지금 판매해왔는데 함안군에는 50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구례군, 공주시는 91원씩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탁업소에는 바지의 상태나 운반비 등을 고려해서 품목별 재활용품 단가에 대해서 공매 장단점을 파악하고 장점이 많다고 판단되는 월별 시세 연동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지를 말씀하셨는데 바지가 2011년도 7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2년도 3월까지 100원씩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상당 기간 그렇고 그 다음 2012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또 80원이고 연동제로 하신다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근거가 어디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우리 이게 판매 수익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거하고 역비례 되는 거니까 판매가 많으면 우리 시에서 부담이 적고 판매 수익이 적으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더 해줘야 되거든요. 지원을. 그래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이거지. 저 그래서 이게 재활용 가능 자원 시장 모양조사 그래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발행해야 합니다. 이걸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다가 사실 가격을 비교해 봤어요. 가격을 비교한 게 아니고 PT, PP, PS, 철캔, 알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비교를 해봤어. 비교를 해봤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긴 좀 하지만 가격 차이가 나. 그래야 우리 시에서 그쪽에다가 관리관들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 재활용 업체에서 이 단가보다가 적게 해가지고선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전국이 나와 있어요. 서울서부터 시간 수도권 해가지고 전라도까지 다 각이 나요. 충청도 가격도 여기 있습니다. 가격이 있는데 저는 그 가격의 차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근거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냐. 그래서 판매 수익이 적을 때는 우리 시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해줘야 되거든. 지금 제가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고 찾아서 자료를 하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갖고 계신 환경관리공단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나머지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MN테크의 재활용 판매 단가를 연도별로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가는데 품목별로 다 받아가는데 여기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고. 네, 저희도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한 번도 관리 감독을 안 하고 감사를 안 취했다고 나는 이래 보거든.
오늘은 기점으로 제가 그 챙겨보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가격이 나오도 거기에 약간 차이는 있어. 지역적으로 운반비 같은 거 이런 게 있어. 그거 다 인정해. 하지만 문제가 있더라. 그 점에 대해서 좀 전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센터에서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지역을 들여서 그 주변 농민들한테 가기 위해서 거주기를 설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주기를 설치했는데 그 거주기가 어떠한 형태로서 설립이 됐는지 몰라도 지금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열은 많이 납니다. 열은 많이 나는데 그 건조기가 가동이 19일 가동됐어. 19일.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못 말리고 고추만 말리는데 고추가 고추 말린 부분이 제가 그 말씀드리기 참 못한데 19일 19일에 19집이 말렸는데 19집 말린 게 3,000여 킬로 지금 말린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880까지 800까지 그래서 3,500kg예요. 3,500kg인데 아이러니하게 꽃은 올해 이제 다 끝났어. 왜 끝났냐?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게 가동이 안 되네요. 정보기관이. 예, 정비기관에서. 근데 정비에서 가동이 안 되면 지금 꽃을 지금 수확하는데 그리고는 17일 지난 다음에 추석 연휴예요. 그리고 이제 고추의 그 수확은 전혀 끝난 거란 말이에요. 끝났는데 가동을 19집을 지금 80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만에 끝내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문제가 될 거예요. 폐열을 이용하지만 7억이라는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조기를 3대를 설치하고 했는데 구비와 저기 그렇죠. 국비 50도, 12, 50도 때문에 예. 그걸 이용해서 폐열을 이용해서 봉초만 말리는 게 아니고 우리 저기 전기도 11%에서 22% 감량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천연 방출되는 내버리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했다는 점에서 그런 쪽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추 말리는 거는 뭐 지금 분기에 열흘씩 정기 점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또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또 이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우수 사례가 될 수가 없는 게 가동 7억을 들여가지고 가동을 하는데 고추를 3,500kg밖에 못하고 1년을 더 해야 된다. 그랬을 때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초도 말리던데 약초는 거의 가지도 않아요. 고추만 했더라고. 고추만 하니까 그 부분은 이 자원했을 때 제가 그런 말이 많은데 주인도 뭐 무없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부분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세대수가 2010년 말 12월 31일 세대수가 57,504세대였어요. 인구는 147,204명. 그러면서 2011년 또 1년 후에 세대수가 또 줄었어요. 세대수 늘었어요. 57,393세대. 근데 인구는 줄었어요. 그리고 12년 말에 또 세대수는 또 늘었습니다. 근데 인구는 35,721명으로 인구수는 그렇게 됐고 세대는 늘면서 인구수는 줄어들어가요. 근데 우리 제천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3kg가 제일 작은 거거든. 3kg가 제일 작은데
3kg를 채우려고 하니까 싱크대에 일주일 있는 집도 있고, 그리고 가구 나누면 2인 내지 3인 가구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외식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식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봉투를 하나 사가지고서는 주로 5일에서 일주일 이상 쓴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적게 쓰는 집은 그거지만 그것도 전략하려고 받아가지고 그릇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 쓰시면 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3리터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는 또 작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리터를 작은 2리터짜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주방의 사모님한테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담당인데 3리터 쓰레기가 크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핵가가 가족화돼서 지금 2인 가족이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 말고도 2리터짜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공감하고 또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2리터짜리를 지금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 걸 봤을 때 저희도 시중에 2리터 생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제천시에서는 공직자들이 부서가 좀 근무하기가 좋은 부서도 있고 업무를 기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자원관리센터를 가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오더라고요. 민원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참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민원이 많고 그리고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의욕들이 떨어져요. 여기 있다 이쪽에 있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자원관리센터 가서 근무하면 그래도 좀 낫다 이런 기피 부서의 사기 진척을 위해서 뭐 이렇게 검토하시는 그런 아니면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네, 저 음식위원장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부서를 다녀봤지만 어느 부서 하나 쉬운 부서는 없습니다만 자원관리센터의 경우는 특성상 냄새도 많이 나고 또는 민원도 좀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마땅한지는 모르지만 월 장려수당을 1인당 17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특별히 건강검진을 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이제 근무할 때 실적을 조금 더 감안해서 하는 걸로다가 관리자들이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복된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건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